오늘 리뷰는 바로 MG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풀 패키지. 예. 10년 만에 재리뷰입니다. 또 오래간만에 꺼내보기도 했고요. 추억이 있는 MG기도 하고 추억이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네, 오랜만입니다. 아주. 발매는 2014년 1월 25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4,200엔. 지금 저도 조립한 지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10년 6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보강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직도 관절 짱짱하고 잘 살아있긴 합니다. 와우. 특히나 또 인기 좋았던 빌드 파이터즈의 주인공 기체인데다가 거기에 MG, 거기다가 개발 컨셉 자체가 주인공인 이오리 세이가 빌드 스트라이크를 MG로 만들면 과연? 이라는 그런 컨셉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컨셉이 좀 더 이제 팬이 세계관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이 제품에 좀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저는 그 컨셉에 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는 MG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빌드 스트라이크 풀 패키지의 기본 구성들이죠. 가장 눈에 띄는 거라고 하면 역시 빌드 부스터, 그리고 이 친구 MG지만은 그래도 빌드 시리즈인 만큼 그 빌드를 위한 조인트?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손 모양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MG의 손이에요. 주먹손은 미리 껴놨고, 주먹손까지 하면 총 5종의 손이 들어갑니다. 편손 한 세트 들어가고요, 라이플손 한 세트 들어가고, 조인트 달린 무장손 한 세트, 조인트 없는 무장손 한 세트 들어갑니다. 여기에 빌드 스트라이크 본체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들어가고요. 예전 MG 윙제로 EW 때부터 들어가던 그 베이스 들어가면서도 이 끝에 빌드 부스터용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같이 부속이 됐습니다. 이 스탠드 기믹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뺐다가 기울여서 다시 끼울 수 있고 요런 식으로 나름의 각도 변경이 가능했던 게 특징이고요. 이오리 세이 피규어 100분의 1 스케일의 이오리 세이가 들어갑니다. 조형도 굉장히 귀엽게 특유의 그 잠바를 입고 있는 그런 느낌도 괜찮고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애초에 이 빌드 파이터즈 MG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 주인공 캐릭터, 그 건프라를 원작에서 만들었던 캐릭터가 이걸 MG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오리 세이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반갑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빔사벨 이펙트 한 세트, 그리고 빌드 스트라이크가 사용할 빔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되는 약간 무장의 본체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본적인 디테일들과 함께 꽤 멋들어진 조형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빔건에 이렇게 추가 파츠를 장착하기에 따라서 이 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렇게 앞에 들어갈 배럴 부분을 쭉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뒤쪽으로 연동되면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러면 빔 라이플의 완성입니다. 총구 파츠 부분부터 해서 배럴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좀 더 강화됐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가 있고요. 앞에 라이플의 배럴을 빼내고 이번엔 훨씬 큰, 짜란, 이렇게 아예 위부터 뒤까지 다 덮어가지고 안쪽으로 슬라이드 고정하면은 강화 빔 라이플. 이게 HG에서는 파츠 분할 같은 게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MG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기믹 재현이 되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스티커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인데 크게 거슬리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물론 클리어 파츠로 분할했어도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구에도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자체에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패널 라인이 어느 정도 선으로 구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서브 그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수납할 때는 뒤로 밀고 이렇게 접어주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본체 자체의 디테일도 꽤나 멋지게 들어가고요. 뒷부분의 디테일까지 패널 라인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강화 파츠들을 제거하고 빔건으로 되돌릴 땐 뒤를 눌러주면은 총구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당겨주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실드인 초밤 실드, 여러 개의 장갑이 겹쳐져 있는 그런 실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 라인도 꽤나 멋들어지게 그 MG답게 좀 포인트 요런 패널 라인들 꽤나 멋진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프레임 쪽이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와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이제 스타빌드 스트라이크가 될 때는 이 초반 쉴드를 베이스로 외장이 덧대지는 추가적인 파츠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기믹으로 이 초반 쉴드에 방금 빔건에 끼우던 강화 파츠들을 수납할 수 있는데, 짠, 빔 라이플 파츠를 가지고 와서 윗부분 안쪽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총구 아래쪽에 조인트를 쉴드 안쪽에 끼워서 수납을 하고요. 강화 빔 라이플 파츠도 이 뒷부분을 안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밀어넣고, 역시나 이 아래쪽으로 구멍이 하나 있는데 쉴드 조인트 뒤쪽에 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에 끼워서 밑으로 슬라이드하면은 이렇게 파츠들을 쉴드에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부스터 호환용 조인트 세트, 이것이 무엇이냐, 각종 MG 건프라에 낄 수 있는 조인트들입니다. 나름 이게 또 아이디어가 좋은 게요, 이게 조인트 종류별로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꺼번에 껴놨는데, 빼보면은 이렇게 웬 바둑판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제 빌드 부스터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어떤 조인트를 끼느냐에 따라서 여러 군데 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조인트 하나 딱 H빔처럼 생긴 요 H 조인트 끼면 이건 MG 아스트레이한테 낄 수 있어요. 이게 매뉴얼 상으로도 아예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인트는 아스트레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2개짜리 조인트를 끼면 MG 윙건담에도 낄 수 있어요. 그리고 디귿자 형태의 조인트 2개를 양옆에 끼면 MG 건담 마크2에도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두꺼운 조인트, 사각 조인트를 끼면은 MG 건담 X한테 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윙건담 페니체, 전구가 스트레이, 빌드 마크2, 뭐 X 마왕 같은 그런 느낌? 추가로 3mm 조인트 2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원하는 데에다가 끼세요 같은 느낌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거라 이렇게 가운데에 껴가지고 뭐 HG에 호환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단 매뉴얼상으로는 이 빌드 부스터를 끼라고 되어 있는 거지만 어차피 조인트는 똑같아서 요 에일팩을 끼는 것도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에 살짝 묘하게 헐겁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체랑 빌드 부스터 남았는데 부스터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빌드 부스터, 일단은 좌우로 날개 덕분인지 굉장히 길쭉합니다. 길이부터 한번 재볼까요? 대략 30cm 나오네요. 30cm가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다가 밑에 랜딩 기어 기믹도 있습니다. 앞쪽 랜딩 기어는 이렇게 기술을 뺐다가 이렇게 넣고 다시 밀어 넣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 랜딩 기어는 아예 대형 빔 캐논에 연결된 프레임 자체가 랜딩 기어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아예 바퀴처럼 디테일이 들어갔고요. 이 위쪽으로는 실린더 디테일도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고요. 이렇게 프레임을 접어 올려서 이 프레임에 고리가 살짝 있는데 이거를 위쪽 프레임에 살짝 걸어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랜딩 기어 접은 게 완성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빌드 부스터 전개 완성입니다. 대형 빔 캐논이 앞으로 크게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설정상으로는 스트라이크 루즈가 썼던 오토 리팩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기수만 보더라도 오토 리팩이 조금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 옆부분에 빨간색 파츠, 그리고 이 캐노피처럼 되어 있는 부분도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패널 라인들 좀 볼 수도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마킹 실도 조금 붙게 되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된 부분이라든가, 이 뒤쪽으로는 많이 보던 구멍, 그렇습니다. 이 뒤쪽으로도 오토리처럼 스트라이커 팩을 좀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변의 디테일도 그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MG화 되면서 전반적으로 패널 라인이나 아니면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멋들어진 형태가 됐고요. 바닥면도 보면 오히려 좀 심플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대형 빔 캐논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있죠. 이 프레임이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빔 캐논 본체에 연결된 조인트 하나, 그 중간에 랜딩 기어 역할을 했던 랜딩 기어 하나, 그 안쪽에 또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 또 이제 본체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절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은. 그리고 대형 빔 캐논, 이 부분도 길쭉한 빔 캐논이 좀 인상적이죠. 역시나 전체적인 실루엣 자체는 이 앞부분 자체가 오토리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 이쪽이 이제 빔 캐논이다, 양쪽 다.
빔캐논의 앞부분도 이렇게 디테일 꽤나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중간 부분 역시나 디테일 그리고 마킹실 하나 붙고 그 위에 빨간 색깔의 손잡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빨간색 파츠의 파츠 분할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본체와 연결된 조인트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를 좀 자유롭게 꺾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 기본적으로 뒤쪽에 있는 날개도 흰색과 파란색의 파츠 분할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인테이크 부분이죠. 내부 디테일도 꽤나 멋들어지게 챙겨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부의 뒷부분도 이렇게 파츠 분할이 되어서 멋들어지게 또 색깔 재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도 보면 MG가 되면서 패널 라인도 많이 추가가 됐고 역시나 날개의 흰색과 파란색의 파츠 분할도 좋습니다. 이게 HG 같은 경우는 이 하얀색이 그냥 큼지막한 스티커였죠.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스티커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또 해소되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래서 MG를 굉장히 좋아했다 저도. 물론 아래쪽도 동일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뭐 마킹실이 안 붙을 뿐이지 뭐 디테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볼륨감 좋고 디테일 좋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좀 노후되고 나면은 특히나 이 대형 빔 캐논이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의 고정성? 이게 조금 떨어져요. 이게 좀 축 처집니다 한 번씩. 그래서 이 돌기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풀려요. 좀 작은 힘에도 이렇게 톡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불편한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뭐 가만히 이렇게 전시해 놓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위쪽으로만 접힙니다. 그런데 고정 자체는 아무래도 C형 파츠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좀 중간 부분이 헐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접는 일이 뭐 애초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엔진 부분이 본체와 연결된 부분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체와 도킹하기 위해서 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이 본체와 연결된 조인트는 깊숙이 꽂혀 있을 때는 축관절로서 회전만 가능하지만은 살짝 이렇게 뽑아주면은 돌기가 풀리면서 볼관절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날개의 각도를 좀 더 주고 싶다거나 할 때 이 볼관절로서 활용을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은 뽑아보면은 볼 조인트 안쪽에 큰 돌기가 하나 있죠. 이 큰 돌기가 안쪽에 고정되게끔 끼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관절인데 사이에 볼이 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체와 도킹할 땐 날개 양쪽 다 동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형 빔 캐논은 이 중간 프레임 부분만 밑으로 내려주고 양쪽 다 내려주고 기수가 안쪽에 딱 소리 나게 고정된 거라 살짝 힘을 줘서 빼고 밑으로 내리면 도킹 조인트 드러나면서 도킹 준비 완료. 이런 식으로 거대한 백팩이 완성이 되죠. 거기다가 포함된 스탠드에 전용 조인트 활용을 해가지고 빌드 부스터 아래쪽에 끼워주면은 스탠드 위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올리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되게 납작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빌드 부스터 단독 전시할 땐 딱 이런 느낌으로 전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각도를 좀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럼 MG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래간만에 꺼내보는데요. 역시 여전히 멋지네요. 빌드 스트라이크가 디자인이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게 분위기는 분명히 스트라이크 건담인데 외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심지어 이 MG 빌드 스트라이크 풀 패키지 제품에는 신규 런너만 10장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스트라이크 아닌 부분들 뭐 팔, 어깨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죠. 아예 골반 조인트도 바뀌잖아요. 이게 사이드 스커트 조인트. 그런 의미에서 베이스가 된 프라죠. 짠! MG 스트라이크 건담 리마스터 버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비교해보면은 일단 정면 모습, 몸통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해요. 같은 파츠를 쓴다고 봐도 됩니다. 등 쪽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같은 파츠 쓰고 기본적으로 관절이나 안쪽으로 들어가는 프레임들은 스트라이크랑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어깨 쪽이나 팔꿈치 쪽이라든가 일부가 좀 바뀌는 거죠. 가만 보면은 일단은 뭐 골반 쪽도 같은 걸 쓰지만 사이드 스커트는 아예 구조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조인트가 C형 파츠에서 볼관절로 바뀌거든요. 볼 조인트로 바뀌면서 훨씬 안정적이게 되기도 했고요. 팔은 좀 하박 프레임 쪽도 바뀌어요. 어깨 형상 자체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하박 프레임도 바뀌기도 하고 다리 쪽은 뭐 거의 그대로 쓰죠. 무릎 정도? 앵클 가드 정도?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바뀌지만은 나머지는 같은 거 쓴다.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라가지고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뒤쪽 스커트도 같은 파츠를 쓰긴 씁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머리부터 봅시다. 야, 역시 잘생겼다. 아, 좋다. 이거 빌드 스트라이크 되면서 헤드도 신규로 바뀌었잖아요. 뭐 블레이드 안테나의 형태, 머리의 전체적인 조형, 뭐 페이스, 뭐 이런 부분 다 바뀌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빌드 스트라이크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헤드의 변경, 디자인이 아주 멋들어지게 잘 돼가지고 말이죠. 일단 뭐 이마의 센서나 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스티커 사용을 합니다. 뒤통수에도 이렇게 스티커 작게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뒤통수부터 보면 이렇게 뭐 디테일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볼에 있는 발칸 부분의 파츠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거기다가 뭐 얼굴 부분도 조형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블레이드 안테나의 형상이라든가 그리고 이마 부분에 뭐 빨간색 파츠라든가 전체적인 볼륨감 그리고 밸런스까지도 깔끔하게 잡혀 있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분할이 좋아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이게 안쪽 볼 덕트 안쪽 이런 데 프레임도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통 쪽은 뭐 사실상 기존의 MG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같은 걸 씁니다. 색깔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파츠의 변화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흉부 보면은 흉부의 파란색이 굉장히 좀 밝은 톤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특징인데 스트라이크 건담과는 다르게 확실히 스트라이크 건담은 되게 진한 파란색이거든요. 그거보단 조금 더 밝은 톤으로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거기다가 결국 이 친구도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특유의 마킹들이 들어갑니다. 페이지 시프트 아머의 마킹이라든가 X105 마킹, 뭐 지구연합군의 마킹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뭐 복부 쪽에 있는 빨간색도 파츠는 같은 걸 쓰지만 색깔은 조금 더 역시나 조금 더 밝아진 느낌? 이게 화면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애매하게 좀 더 밝은 느낌이기는 해요. 원본인 스트라이크가 되게 진한 좀 어두운 붉은색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은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는 조금 더 선명한 빨간색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콕피트 해치 오픈 기믹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주고 쭉 뽑아주고 빨간색의 해치를 잘 내려주면 안쪽에 파일럿이 탑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안쪽에 탑승하고 있는 파일럿은 이오리세이가 아닙니다. 기존의 그 키라 야마토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등으로 가면은 이제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의 등이 그대로 보이죠. 프레임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스러스터 부분의 빨간 색깔의 파츠 분할이라든가 내부 디테일 같은 것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쪽 프레임도 아예 신규로 바뀌었고 아예 형상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스트라이크 프레임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죠. 파츠 분할은 깔끔합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안쪽 프레임까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스러스터 디테일도 챙겨준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의 프레임을 그대로 쓰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하박으로 가면은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 전용 외형으로 바뀌죠. 이 바깥쪽에 파란 색깔의 디테일이 추가된 외형이라든가 앞쪽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예 외장 디자인부터 좀 바뀌죠. 해서 팔꿈치 프레임 부분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두께 차이도 있고요. 형상의 차이도 조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큰 차이 중 하나가 골반인데 뭐 앞부분 스커트 뭐 이렇게 페이지 시프트 아머 마킹이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파란색의 분할이라든가 뭐 아니면 뒤쪽도 요 안쪽으로 빨간 색깔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거든요 사실상. 근데 사이드 스커트 부분이 크게 바뀌었어요. 기존과는 다르게 볼관절로 바뀌면서 이게 뒤로도 넘길 수도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외형 자체도 큰 변화가 있었죠. 거기다가 빔사벨 수납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스트라이크 리마스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들어도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다리 쪽은 뭐 무릎이랑 앵클가드 빼고는 다 그대로 쓰고 있는 게 특징이죠. 허벅지의 디자인, 디테일 똑같고요. 그리고 뭐 무릎에 들어가는 이런 마킹이라든가 그런 것도 특징이겠지만은 무릎에 파란 색깔의 파츠 분할된 디자인이 들어간다. 요게 좀 특징이기도 해요. 기존 스트라이크의 무릎과 비교하면은 형상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뭐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종아리 쪽에 스러스터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다리 아래쪽으로도 프레임 디테일이 좀 보이기도 하고 앵클 가드의 형상이 좀 많이 다르죠.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목 뒤쪽까지 감싸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크게 감싸는 디자인으로 바뀐다라는 것도 특징이겠고요. 마찬가지로 앵클가드 역시 프레임이 있고 외장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 뭐 발이야 기존의 스트라이크의 발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프레임도 한번 봐야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스트라이크 건담 리마스터 거를 사용을 하지만 부분 좀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용으로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어깨나 팔 뭐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뭐 세세하게 조금 바뀐 부분도 있어요. 머리야 뭐 완전 신규니까 당연히 프레임도 새로 들어갔고요. 어깨 역시 완전 신규입니다. 거기에 팔 하박 같은 경우도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에 맞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무엇보다 이 골반 위쪽 파츠, 이게 사이드 스커트가 볼관절로 바뀐 덕분에 굉장히 가동이나 이런 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다리 부분이야 다 스트라이크를 쓰지만은 이제 앵클 가드가 바뀌면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발목 쪽도 좀 신규로 파츠가 쓰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봐도 프레임도 참 잘 만들어지긴 했네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 신규로 들어간 프레임 쪽에는 내부 디테일이 크게는 없다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부분들엔 디테일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넣어줄 법한데 안 들어갔고 외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의 스트라이크 거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렇게 외장 내부에 디테일이 들어가지만은 이제 빌드 스트라이크로 신규로 들어가는 파츠들은 이렇게 디테일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 부분, 뭐 관절 자체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건담 거 쓰니까 일단 머리 돌리는 거 이렇게 수평 상태에서는 돌리는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좀 숙인 상태에서 돌리거나 할 때는 간섭들이 좀 있어서, 아니면 완전히 들 때도 뒤통수가 간섭이 좀 생겨요. 그래도 뭐 고개 돌리거나 액션 취하거나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부분도 그렇고 드는 부분도 그렇고 꽤나 많이 들어집니다. 숙여지기도 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도 기존의 스트라이크랑 똑같죠. 프레임이 앞으로 뽑혀 나오기 때문에 팔을 앞으로 들면은 아주 크게 뽑혀 나오는 게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어깨도 크게 위로 들어지고 어깨 외장 역시 별도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 수 있죠. 팔의 회전 역시 있고요. 팔꿈치야 뭐 이중관절, 완전히 굽혀지던 관절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팔은 기본 축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하게 들고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팔 가동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고 내릴 때 보면은 안쪽에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가만 보면 어깨 안쪽에 이 덕트 디테일에 모서리가 좀 찍혀 있죠. 이게 프레임이랑 간섭이 생겨서 그런데 팔을 이렇게 앞으로 들다 보면 지금도 좀 그랬는데 프레임이랑 이렇게 간섭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깨가 프레임을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턱턱 걸립니다. 그래서 팔을 살짝 바깥쪽으로 해놓고 움직여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리 쪽은 기본 볼관절 연결이죠. 그래서 허리 회전시키는 부분 볼관절로 하고 이렇게 허리를 들고 숙이는 부분도 볼관절로서 담당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흉부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관절이 한 번 더 숙여지면서 허리가 크게 숙여지거나 좌우 스윙도 해줄 수 있죠. 대신에 다소 이제 간섭들이 있어서 막 엄청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움직이기 전에 스커트 봅시다. 일단 사이드 스커트는 볼관절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도 가능하죠. 뒤쪽으로 해서. 전면부 스커트도 안쪽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도 있지만은 앞쪽에 축관절로 해서 이렇게 볼관절을 밑으로 내리고 축관절로 들고 이렇게 하면은 앞쪽에 공간을 크게 확보할 수도 있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좌우 연결된 상태에서 가동을 하죠. 거기다가 축이동도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다리를 들어주면은 아주 크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죠. 최대로 들어보면은 90도까지 편하게 들어집니다. 무릎은 이중관절 이용하면서 무릎이 연동돼서 이렇게 무릎 외장 별도 가동이 들어가 있고요. 깔끔하게 가동하는 무릎 보기 좋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굽혀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발목은 이중 볼관절 쓰죠. 위쪽 관절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앞뒤 가동도 가능하고 아래쪽도 볼관절이 옆으로 크게 꺾이기도 하고요. 앵클 가드는 별도로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도 시켜줄 수 있어요. 발바닥 별도 가동이 있어서 이렇게 발목 크게 굽혀준다거나 펴는데도 이렇게 크게 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하체 가동 괜찮고 상체도 허리 쪽 생각보다 유연해가지고 무릎 꿇기 같은 것도 편안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멋들어지게 바닥에 한번 세워봤는데요. 이게 일단 구도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1화에 레이즈가 처음 조종간을 잡았을 때 약간 조작 좀 해보더니 대충 알겠어 하면서 이제 포즈 잡을 때의 느낌. 근데 MG가 되니까 확실히 HG랑은 다르긴 달라요. 이게 각도 더 많이 져있기도 하고 조형도 훨씬 디테일한 게 보기가 좋네요. 이후에는 뭐 갱한테 발차기를 한다던가 주먹으로 갱을 날려버린다던가 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이후에는 빔사벨을 이용한 마무리 일격까지 1편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다음은 빌드 스트라이크 풀 패키지로 도킹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무장부터 좀 들려줄까요? 라이플 손 쓰고 뭐 실드도 들려주고 뭐 실드 끼우는 건 간단하죠. 그냥 팔꿈치에다가 조인트 갖다가 맞춰서 그냥 끼워주면 되고, 손은 교체식이잖아요. 엄지손가락만 가동하는 그 많이 봤던 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킹 모드. 아까 봤듯이 그대로 첫 번째 프레임만 밑으로 내려주고 기술을 접어주고 날개를 돌려주고 날개를 위로 펼쳐주고 등으로 가서 도킹. 이렇게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풀 패키지의 완성! 이제 백팩이 추가되면서 실루엣이 꽉 찬 그런 형태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특징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체만 봐도 충분히 멋지긴 한데, 역시 백팩이 들어가니까 날개가 추가되니까 이 시드 하면 또 날개 아니겠어요? 그 분위기를 물씬 내준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더라도 날개 덕분에 위로도 가득 찼고요. 거기다가 뒷모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트라이크 소체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에일팩 장착한 스트라이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고관절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골반 쪽이 아니라 빌드 부스터 쪽에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탠드 그대로 써서요. 덕분에 이제 백팩을 지탱을 하니까 공중에 띄워도 하체 하중이 막 이렇게 부담이 많이 안 가요. 거기다가 필요하면 액션 베이스 1에 있었던 조인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전시할 수 있는 거죠. 백팩에 끼울 때는 기술을 최대한 뒤로 밀면 보이는 빌드 부스터의 구멍이 있죠.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공중에도 띄워봤습니다. 이제 백팩에 지탱을 하니까 이제 하체 부담이 좀 많이 줄죠. 그래서 하체 포즈가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 액션 포즈로는 당연히 이 친구들 시드 바리에이션이니까 시드 포즈, 스트라이크 건 다음에 라이플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애초에 베이스가 스트라이크니까요.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리고 날개 각도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그 에일 스트라이크라든가 아니면 오토리의 날개에 더 잘 맞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놓는 게. 그리고 대형 빔 캐논과 함께하는 풀버스트 포즈. 약간 제가 처음에 빌드 스트라이크를 봤을 때 이 날개 중간중간에 작은 날개들도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약간 프리덤 건담의 이미지도 조금 들어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딱 느낌이 이 포즈, 이 구도를 잡고 나니까 느낌이 진짜 프리덤 건담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리고 강화 빔 라이플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그립 다 잡고 지탱하고 있는 모습 취해봤는데, 이제 어깨 가동이 좋은 편이라서 거기다가 팔꿈치도 좋잖아요. 그래서 상체 쪽, 특히나 라이플 쪽 액션이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원판이 잘 나온 거기는 한데 일단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쉴드 방어 액션,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구도인데요. 이렇게 실드로 적의 공격을 막고 그 실드 뒤편에서 슬쩍 보이는 얼굴, 카리스마. 그리고 대형 빔 캐논을 앞으로 가지고 올 때는 안쪽에 있었던 프레임을 전체를 다 끄집어내줍니다. 다 끄집어내주고 내가 원하는 높이로, 저는 지금 골반 거의 딱 허리랑 골반 사이 딱 이 라인 만들고 싶으니까 첫 번째 프레임만 딱 가동을 시켜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 조정을 하고 손잡이를 꺼내주죠. 그리고 대형 빔 캐논 액션! 손잡이를 잡고 액션을 취해봤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풀 패키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뭐랄까 애초에 원판이 잘 나온 것도 좀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트라이크 리마스터 버전이 너무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조형이 너무 잘 나와서 이게 변경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헤드, 어깨, 팔뚝, 무릎 이런 부분들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카리스마 있는 머리, 얼굴 인상이 되게 샤프하면서도 그 느낌 그거 이름은 빌드 스트라이크지만은 스트라이크 건담과는 또 다른 매력이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빌드 파이터즈 보면서 진짜 빌드 스트라이크가 진짜 디자인이 잘 되긴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이 MG 같은 경우는 솔직히 HG 때랑은 또 다른 매력을 되게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애초에 제품 처음 컨셉도 이오리세이가 MG 빌드 스트라이크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 홍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세계관에 몰입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 MG에. 진짜 이오리세이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것도 그거지만 애초에 애니메이션도 재밌었기 때문에 서사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액션도 좋았고 솔직히 건담 팬 입장에서 이 빌드 파이터즈라는 작품은 뭐랄까 그 나쁜 기억이 없어요. 재미없었던 파트가 없어가지고 되게 다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거기에 주역인 빌드 스트라이크?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최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